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8기 변리사이고요. 여기 변리사 스쿨에서 1차 물리 강의를 하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현재 다니고 있고 58기 변리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변리사 스쿨에서 특허법 2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이나 차 같이 아니면 뭐 옷이나 이런 거 같이 유형의 물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디어, 뭐 특허권 아니면 상표권, 그러니까 디자인 보호권 같이 디자인권 같이 이제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점점 유형에서 무형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를 출원해서 권리화 시켜주는 직업이 변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화 시킬 때 이제 특허청에다가 그 출원을 대리해주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무효 심판이나 혹은 특허법원 단계에서 이제 소송과 심판을 대리하는 직업입니다. 네. 이제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대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저는 그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는 공대면 할 수 있는 게 일단 취업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학원 가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능을 한 번 더 쳐서 이제 좀 더 높은 학교를 가는 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 다 저한테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특허권에 평소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큰 관심은 없었지만 제가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되게 큰 흥미를 북돋아 줄 정도로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뭐 발명이 하나가 생각나갖고 이걸 어떻게 뭐 모기를 죽이는 발명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권리화 시킬까 알아보다가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친구 아버님께서 변리사 특허법인을 대표님이셔서 친구 아버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서 아버님께서 이제 자기가 알아봐 주시겠다 해갖고 그때부터 뭔가 변리사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멋있어 보이셔서. 제가 1차를 설명드리면 이제 1차는 크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민법, 그다음 산업재산권법, 그다음 자연과학개론 각각 세 과목이고요. 그 민법은 100점 만점짜리 시험이고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특허법이 50점 만점, 그 다음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각각 2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자연과학개론은 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대학교 수준이고요. 대학교 1학년 수준이고 25점씩 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과목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세 과목에서 평균을 내서 꽈락이 있는데요. 꽈락은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40점 꽈락이 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세 과목 평균을 내서 상위 600명을 뽑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2차 시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보호법, 여력학, 반응공학 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만 넘으면 패스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평균을 같이 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요. 이제는 바뀌어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을 넘으면 패스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평균을 내서 200면, 물론 형식적으로는 절대평가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고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점수의 평균을 내서 200명 정도를 뽑게 됩니다. 좀 첨언하자면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이제 2차 시험은 쓰기 시험이에요. 완전한 100% 주관식 시험이고,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뭐 수능같이 그냥 객관식 문제 40문제씩 풀면 되고요. 2차 시험은 이제 백지 책을 줘요. 근데 책이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그냥 16페이지짜리 책을 주는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다 채워 나가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자 하신 분들은 한 16장에서 20장 사이로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차를 진입을 좀 늦게 한 편이라 이제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정말 정신없이 강의 듣고, 이제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그 다음에 생물지구과학 이렇게 강의를 정말 정신없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법 공부가. 그래서 1차 때는 진짜 정신없이 보냈고, 2차 때는 이제 제가 2차를 2번 쳤는데, 첫 동차 때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고 바로 본 첫 2차 시험에서는 그때도 정말 정신없이 민사소송법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 하고 특허법, 상표법은 거의 할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연력학 또 기본 강의 정도 듣고 이제 동차 시험을 치렀고요. 이제 기득가 1차를 붙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어요, 기회가. 그래서 그 기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두 번째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1차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왜냐면 혹시 붙으면 그 2차 기간이 한 번 연장되니까. 근데 정말 아무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그런지 아쉽게 2문제 차이로 떨어졌고요. 그 두 번째 2차 시험에서는 이제 벨리다스쿨 종합반에 들어와서 그냥 좀 외로웠어요, 많이. 그래서 친구들 사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뭐 심심할 때 술도 먹고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운동도 거의 끝까지 병행을 했는데, 이제 한 시험 3개월 전부터는 혹시 뭐 아령 떨어뜨려서 손 부러질까 좀 무서워서 운동은 쉬었고요. 저는 되게 워라밸을 많이 챙기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슬럼프 같은 거는 이제 2차 시험 막바지에 잠깐 왔었고요. 그 전에는 전반적으로 되게 공부도 재밌었고 저는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반적인 저 수험 생활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2020년 이제 재작년 7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민법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진입이 좀 늦어서 저도 정신없이 인강을 듣고 정신없이 문제를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저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좀 저만의 능력이랄까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요.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하면은 좀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년 2월에 시험을 쳐서 이제 시험을 붙었고, 그다음 동차 기간 때 공부를 이제 그때 처음 2차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민사소송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변리사 시험 붙으려면은 민사소송법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웃긴 게, 변리사 시험이 1차 시험은 자연과학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고요, 2차 시험은 거의 민사소송법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사소송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동차 기간 때는 특허 상표를 중심적으로 하기보다는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민사소송법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쭉 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수험 생활을 항상 동기들이랑 공부를 같이 했어요. 옆에 있는 이주원 변리사님도 그렇고 또 정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항상 3명이서 공부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있는 이주원 변리사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줘서 거의 제가 합격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없었으면. 그렇게 해서 저는 같이 공부를 해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수험 생활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1차 시험을 시작할 때 이제 옛날에 만나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붙고 동차
기간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서로 소홀해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2차 시험 거의 직전에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동차 시험 보고 그때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정말 공부도 하나도 안 잡히고, 그래서 동차 점수 나올 때까지 사실 뭐 붙을 줄 알았기도 했고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도 그때까지 이제 거의 3달 내내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시험 시작하면서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생겨서 뭐 지금은 또 파국에 치달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시험 볼 때 뭔가 연애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로울 때 이제 기댈 수 있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서 이제 같이 힘들 때 막 이제 징징거린다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이렇게 좀 기대고 이제 같이 힐링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첫 번째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동차 때 헤어졌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1, 2차를 좀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는 공부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공부를 매일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든 순간이 무조건 오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공부가 재밌다고 해도 내가 공부를 하기 싫은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남들이 선택한 편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다시 생각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한 건데 왜 이 길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또 저한테 큰 보상이 올 거니까 그때는 마음을 좀 다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 기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저는 한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면은 하루 정도는 뭐 여행이나 아니면은 바람 쐬러 나가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일단은 항리사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항리사가 뭐냐면, 이제 저도 항리사인데 아직 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항리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리사들은 바로 뭐 특허사무소나 로펌 같은 데 취직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항리사라고 부르는데, 일단 옆에 있는 이주연 변리사도 그렇고 이제 다른 항리사 아닌 분들은 바로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항리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하지만 이제 변리사 시험을 붙고 나면은 그다음 특허사무소를 들어갈 텐데, 그 특허사무소에서 학점을 많이 안 봐요. 물론 보는 사무소도 있어요. 근데 거의도 안 봐서 저는 앞으로 놀 날만 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열심히 하시면은 저처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저는 항리사가 아니고요. 저는 그 상보랑 이제 동기인데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바로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해가지고 그 수료 상태였다가 이제 졸업을 이번에 하고요. 저도 이제 특허 사무소를 제 동기들 보면 다 들어갔는데 저는 아직 안 들어가고 좀 놀다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시험 결과가 11월 10일에 나왔는데 2차 시험 끝나고 8월부터 지금 이제 1월 20일이니까 한 6개월이 160일 정도 됐을 텐데 한 150일 가량 음주를 했고요. 제가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또 장점이 이제 되게 모임이 많아요. 이제 막 학교 모임도 있고 이제 뭐 고려대 모임 혹은 뭐 연세대 모임 이렇게 학교 모임도 있고 나이 모임도 있어요. 이제 나이 모임은 이제 저랑 같은 나이 93년생들 아니면 상무랑 같은 나이 96년생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거의 제일 친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연합 뭐 대학교끼리 연합해서 모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 모임 이제 변리사 이제 58기끼리 막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막 등산 동아리 아니 방탈출 동아리. 저는 이제 제가 골프 동아리를 제가 차려갖고 제가 동아리 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동기들을 한 두세 번은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이제 평소에 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고 하면 이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연수가 시작돼갖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심각하게 놀지는 못하고 이제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연수는 어떤 방식이죠? 네, 연수는 일단은 원래는 총 6주로 해서 대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온라인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4주 진행되고요. 나머지 2주만 오프라인으로 대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1차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제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제 완전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1차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자신이 그만큼 노력을 열심히 했으니까 다 열심히 했으니까 꼭 그 노력의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1차 시험 보시는 분들 꼭 1차 합격하셔서 2차 상담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